2월 2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의 황금 시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55%가 지금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71%는 여전히 의료비와 식료품비 부담에 최근에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식탁 물가 비상인데요. 특히나 소고기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가뭄의 영향 그리고 사육 두수가 상당히 좀 감소하면서 현재 1950년대 이후 소 사육 두수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군요. 소고기 가격이 1년 사이에 15% 이상 폭등하면서 최근에 고기 먹기가 겁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기업들의 환급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덱스가 먼저 나선 데 이어서 화장품 기업 로레알, 가전기업 다이슨, 바슈롬 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액 환급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따라서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생활보조금 SSI를 받는 한인들, 시니어들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와 데이터를 연계해서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한다라고 하는군요. 자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은 즉시 보조금이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시민권 심사 등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앞으로 상업용 트럭과 버스 운전사를 위한 상업용 면허 시험을 오직 영어로만 치르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영어로 되어 있는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도로 표지판 이해와 또 법 집행 기관과의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영어로만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AI 기업 엔트로픽에 27일까지 모든 군사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정부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율 무기 사용 금지라는 윤리 원칙을 고수하자 국방부는 일론 머스크의 그룹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면서 테크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연방 법무부가 UCLA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시위를 묵인했다라면서 UCLA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동부 아이비리그에 이어서 UCLA 같은 서부 명문대까지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야광 엘 멘초 사살 이후 소요 사태가 발생했던 멕시코 할리스코주 측은 예정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지 변경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는 한국 대표팀도 2경기 열릴 예정인데요. 과달라하라의 안전을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소요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던 사우스웨스트와 아메리칸 항공, 멕시코 노선도 달라스 DFW 공항에서 출발하는 러브필드랑 현재 오늘부터 모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MBC 투데이의 간판 앵커 서베너 거스리가 실종된 자신의 84세 모친을 찾기 위해서 $1 밀리언 14억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몇 주째 실종 상태에 빠져 있어서 좀 미궁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나선 이 사건은 현관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등 납치 가능성이 커서 현재 미 전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요즘에는 살랑살랑도 아니네요. 강풍인데 아무튼 이제 봄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고 요즘에 북텍사스 지역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달라스 기준으로 이렇게 웨스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건조해서 좀 화재 주의, 계속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해가지고 좀 화재 위험이 크다. 주의가 불 피우고 할 때 좀 주의가, 날씨 좋아지니까 또 바베큐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 동안에 쌓여 있었던 낙엽이라든지 또 잔디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마당에서 불을 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제가 훌쩍훌쩍하네요. 네, 아침에 특히 이렇게 아침에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컨디션 이제 알러지 약도 코에 막 칙칙칙 뿌리고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도 이런 날씨가 계절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교차들이 막 있을 때도 좀 훌쩍훌쩍하고 요즘에는 건조하고 바람 불고 봄바람에 아주 아침에 알러지 반응이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조금 최대한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훌쩍거려도 이 계절이 또 알러지가 극성이다.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바람 불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소요 사태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멕시코의 세계 최대 마약 카르텔이죠. 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멘초 네메시오 오세게라를 이렇게 사살한 이후에 조직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오늘부터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DFW 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도
뭐 그 지금 소요 사태가 중점적으로 일어난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라든지 또 관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 운항 재개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러브필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또 이제 그동안 좀 불편했던 여행객들을 위해서 추가 항공편을 배치해서 정상 운영을 개시한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소요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 저도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야, 이렇게 불안한데 특히 뭐 과달라하라 같은 지역에는 한국 대표팀 월드컵 이렇게 중심적으로 치르는 지역이어가지고 이거 뭐 괜찮겠나 참 뭐 그런 얘기들 뭐 저도 그렇고 많이들 나왔는데 치안이 뭐 이렇게 불안하면은 뭐 특히 뭐 다른 지역은 뭐 둘째치고 멕시코 시티나 뭐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르텔의 본거지인 과달라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월드컵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멕시코 당국은 강력하게 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파블로 레무스 할리스코 주지사 그리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나서서 개최지 변경설이 돌고 있는데 거짓말이다라고 완전히 선을 긋고 개최지 변경은 없다. 과달라하라에서 그대로 월드컵 경기 다 치른다. 월드컵 기간 중에 축구 팬들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 베이스 캠프도 이제 과달라하라고 그리고 또 과달라하라 그 경기장에서 한국 팀이 2경기 치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과 또 한국 축구 팬들의 안전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측은 월드컵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월드컵 관람을 위해서 한국팀 응원을 위해서 멕시코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 대책을 좀 마련 중에 있다라는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항공 소요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고 항공편들도 재개가 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잠재적인 위험이 좀 남아 있죠. 뭐 이게 그냥 부두목 없앤다고 사라질 카르텔이 아닙니다. 네, 이게 카르텔이라는 게 멕시코 카르텔이 그냥 뭐 범죄와의 전쟁 벌여가지고 전국 뭐 조직 폭력배 일망타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멕시코 카르텔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두목이 없어지면은 이제 뭐 카르텔 내부에서 또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치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르텔과의 한 조직이 세력이 약화되면은 다른 조직이 또 막 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르텔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멕시코 여행 좀 자세히 상황을 보시면서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멕시코 여행을 하셔야 되겠고 월드컵을 앞두고는 뭐 멕시코 정부를 믿어야죠. 네, 그리고 미국이 또 함께 좀 이렇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 마약 카르텔 뭐 지금 소탕 작전은 미국이 배후에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월드컵을 함께 치르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당분간 멕시코 지역 주요 관광지 공항 근처에 뭐 중무장한 군 그리고 국가방위대가 좀 상주하면서 안전을 이렇게 지켜갈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 40분? 네, 이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사상 가장 긴 이렇게 국정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특유의 그 트럼프 대통령만의 방식이 있죠. 뭐 참 이제 나이답지 않으시게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어제도 그냥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뭐 농담도 섞어가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 호통도
뻥도 쳐가면서 1시간 40분을 본인이 이뤄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뤄낸 그런 성과와 치적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완전히 무슨 유세 현장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듯이 그렇게 1시간 40분 국정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요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관세, 네, 지금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위법 판결이 나왔으나 여전히 강경하게 밀어붙일 뜻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또 이렇게 가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근원 물가가 1.7%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연설 상당 부분을 경제 성과에 할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1.7%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굴하지 않고 검증된 대안이 있다라면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비전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수입이 늘어나면은 더 이상 미국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또 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했는데 은퇴 계좌가 없는 5,6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위해서 연방 정부가 연간 최대 $1,000를 매칭해주는 저축 플랜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 저축 계좌도 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서민 경제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 AI, 에너지,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들이 막 짓고 하면서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전기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일반 시민들의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자체 발전소 건설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된 베네수엘라로부터 8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라면서 에너지 독립을 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과 치안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력한 이민 정책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세이브 법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투표할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법안 처리를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투표에서 사기 투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표할 때 미국 투표권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세이브 법안 처리를 또 촉구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사기, 이제 그 미국의 복지 불법 수급,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을 수장으로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으로 복지를 수급하는 그런 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 펜타닐 압류 수치가 급감한 점을 들어서 뭐 최근에 또 미국이 배후로 해서 멕시코의 마약왕 엘멘초 사살 작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 미국에 지금 마약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멕시코 카르텔 엘멘초 사살을 포함해서
여러 외교 정책들 지금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예를 들기도 했고 또 최근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란을 또 예를 들면서 물론 이란과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필요하다면은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를 통해서 미국이 황금기에 들어섰다. 미국의 골든 에이지. 네. 황금기에 들어섰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취임하기 직전만 해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국경 문제, 마약 문제, 뭐 이민 문제, 재정 적자 등으로 신음하고 있던 미국이었는데 1년 만에 역사적인 반전을 만들었다라면서 자신이 미국의 황금기를 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40분이 넘는 1시간 48분? 네. 에 달하는 뭐 굉장한 기록적인 국정 연설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들어와서 뭐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국정연설 내용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요. 그 관세로 이제 소득세 면제하겠다. 그 다음에 좀 서민들을 위한, 특히 은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퇴 계좌가 없는 그런 많은 서민들 5,600만 명, 뭐 401k라든지 그런 이제 은퇴 플랜이 없는 그런 서민들, 은퇴자들을 위해서 연간 최대 $1,000씩 계좌, 퇴직 계좌를 정부가 지급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마디로 주식 그 호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아예 퇴직 연금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뭐 최소한의 이런 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식, 호황 주식의 혜택을 누구나 좀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상당히 좀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도 이렇게 $1,000 은퇴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미국의 지금 상승하는 주식 시장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시니어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이미 다 집값을 갚은 그런 집에 사는데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지고 그 집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면서 은퇴한 시니어들의 페이오프된 집에 대한 그런 재산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 대신에 보건 저축 계좌를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험비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바마 케어 대신에 각 개인에게
보험을 들 수 있게 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각자가 알아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험을 쇼핑할 수 있게 뭐 그런 방식으로 뭐 그냥 병원비 결제에 쓰든지 아니면은 민간 보험 가입에 쓰든지 하여튼 그 병원 보험과 관련해서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개인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있는 이야기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비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민간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뭐 말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오바마 케어 산하의 보험 제도가 사실상 큰 수술이나 무슨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몇백 불씩 많은 보험비를 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 저축 계좌를 보험비의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줘서 각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통과까지는 뭐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실제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이슈들을 좀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모습들 물론 많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만에 대반전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골든 에이지를 열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뭐 시작 2분 만에 민주당의 알 그린 의원이 뭐 블랙 피플 안 에이프스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고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뭐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성 의원들이 또 이제 특히 뭐 외교적인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소동이 일어날 때 공화당 의원들은 USA, USA 막 이렇게 연호하면서 연설장을 USA 뭐 환호로 장악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극렬하게 분위기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키퍼 코너 헬러벅에게 즉석에서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모두가 하나 돼서 뭐 이렇게 아이스하키로는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들, 뭐 여론조사는 여전히 뭐 그 이후에도 지금 실제 정책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뭐 그런 여론조사들도 있고, 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복지가 후퇴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보는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들을 보면은 트럼프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봐도 아무래도 외교적인 문제에서 미국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니까 또 한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은근히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도 상당합니다. 어제 이제 그 연설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들은 드디어 1.7%라는 근원 물가 상승률, 뭐 이제 고물가 시대가 드디어 이제 잡혀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 주권,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8천만 배럴의 석유를 가져온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또 트럼프 뭐 이렇게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뭐 거침없이 실행하는 모습에서 또 뭐 강한 미국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렇게 뭐 지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여전히 또 많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엘리트주의라든지 뭐 소위 이제 딥스테이트 같은 기존 정치권이나 권력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다라는 그런 뭐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력한 지지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제 연설에서 어쨌든 간에 뭐 좀 그 은퇴 연금 계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정책들도 내놓으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 뭐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 언론들의 평가가 이렇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 체감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여론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복지 사각지대를 지금 정부가 키우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그다음에 민주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강력한 비난.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뭐 완전히 그 국정 연설장에서 USA 하면서 강력한 미국을 뭐 만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좀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것처럼 황금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가? 뭐 아직은 그것을 평가하기는 이르겠죠.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금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뭐 어쨌든 정책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지금 느끼는 뭐 경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현재 상황이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금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2시간 거의 가까운 1시간 48분 동안 이어진 국정연설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DK는